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좀 여행 갔다 와서 한꺼번에 3일치 그 부동산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문이 어디로 가버려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경제신문이고요. 7월 8일자 월요일인데요. 국지적 집값 상승 A주식 과열시 집값 조치 뭐 이렇게 되어졌네요. 제가 이거 했는데 녹음을 잘못했는가 지금 이 두 번째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무음 처리돼서 한꺼번에 다시 이걸 하느라고 좀 애먹고 있네요. 서울에 이어 과천, 광명도 들썩하자 국토부 초강력 대책 마련 시사하고 대책 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과열될 수 있다 판단한 듯. 지금 뭐 국지적으로 이미 서울에 있는 뭐 강남으로 해서 노도강으로 뭐 해서 마용성 노도강까지 뭐 다 올라가고 지금 과천, 성남 여기 광명까지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다고 이미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자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보도 청구 자료를 과열 발생 시 즉각 안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국토부 장관이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여기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요. 아마 그렇게 해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7일 창조자를 내고 국지적인 집값 상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과열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집값 과열 기준을 변동을 0.3% 잡고 보고 있고 추가 대책을 활동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해명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다양한 기준과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 상을 점검하고 있고요. 정부는 지난날부터 서울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 클럽과 초청 토론에서 매일 주택시장 방향을 주시하고 있고요.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즉시 시행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냥 법령으로 그냥 후분양에서 너네들 빠져나가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죠. 우리가 바로 법령을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너네들 바로 잡아버릴 거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겠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집값을 잡겠다 이런 게 뭐 조치인 것 같고요. 치사한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있다는 내놓은 주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를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죠. 그럼 이제 회의 내용까지 공개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위원들이 그 어떤 거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죠. 그렇죠. 건설사 편을 들은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그 시민들한테 그 몰매를 맞을 수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지 않는 그런 그 좀 포퓰리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것이 뭐 하여튼 공개도 해보고 뭐 비공개도 해보고 어떤 것이 뭐 100% 좋다는 말은 못하니까요. 이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겠죠. 분양가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집값 과열 진행도 대책으로 보유세 추가 인상,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도시보증 서울을 통한 민간 분양가 관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시사한 배경에는 최근 심상치 않는 흐름을 보고 있는 서울 지역, 준서울 지역 집값 흐름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언급한 거죠. 서울 아파트 중간 변동률은 지난주 0.02%를 기록했고 인상으로 기록했고요. 4주 만에 최고 상승을 했고요. 서울 집값은 9.13 주택된정의 대책으로 작년 11월 최초 보합으로 있다가 32여 주 내에서 보이다가 지난 24일부터 보합으로 이어 1일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정부가 뭐 하나는 놓칠 수 있어요. 윤하영 뭐 구문 기자가 이렇게 보고서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뭐 일부 좀 다 읽을 수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 의지대로 집값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잡겠죠. 인위적으로 분양 가격을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분양 물량이 줄겠죠. 숫자가. 왜냐면은 민간인들도 그것을 열심히 주판하러 퉁겨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낮은 분양가로 하면 재건축이 도대체 수지가 맞냐 틀리냐, 돈을 버냐 돈을 더 꼬라박냐 하면은 일단 그것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하는데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이 가버리겠죠. 그리고 또 조합원들끼리 뭐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끼리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길게는 또 2, 3년 뭐 어쨌든 공급 물량은 줄겠죠. 그러고 가격은 인위적으로 떨어뜨렸으니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프리미엄은 올라가겠죠. 프리미엄은. 시장에서는 시장 법칙대로 되는 것이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로또 아파트가 더 많이 탄생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뭐 이렇게 돈 벌어주는 것을 국가가 또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되고요. 또 이번 주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하면 매물 불러낼까, 이것도 뭐 제가 보여주니까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이 이제 봐보면 강남권은 작년 대비 20, 30%가 상승했고요. 부담 느끼자 은퇴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집을 팔고 나갈 것이냐, 안 팔고 버틸 것이냐. 내심 정부는 팔고 빠져나갔으면 좀 하죠. 그러면 집값이 뭐 개인적인 네가 은퇴자 네가 뭐 손해를 보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가격이 떨어졌으면 내가 집값을 잡았다 뭐 이런 정부 입장은 그러겠죠. 정부는 또 문제인데 심리적으로는 퇴의적으로는 네가 손해 보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집값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쪽의 이익이 이쪽에한테는 손해가 되고 여기에 손해는 이쪽의 이익이 되어지는 거죠.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대들은 이번 주 부동산의 보유세 고지를 발송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건물분, 매월 9월, 매년 9월 토지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분, 토지분이 합산돼서 절반씩 그냥 부과됩니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부세는 11월 말부터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아파트 재산세와 종부세와 세부담이 상한에 육박하는 곳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상한선은 전년도 세액의 105%에서 130%, 종부세는 200%에서 300%까지 달합니다. 국세청 산출 종부세는 아직 고지되지 않았지만 민간 부동산 평가 사이트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가 그 재산세는 그 금액에 따라서 6억 이하 뭐 105% 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세율을 정확히 좀 헷갈리긴 한데 6억에서 9억이 뭐 110%나 120% 되고 9억 이상이 뭐 130%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 2주택자는 200% 때리고 2배로 때린다는 거죠. 3주택자는 300% 때린다니까 이거 엄청 좀 반발이 셀 겁니다. 종부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아마 그 수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뜯기는 입장에서는. 근데 뭐 뜯기기 싫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내놓은 사람도 조금 어쨌든 있을 거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뭐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 재산이 그게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뭐 가격이 또 적으니까 소소하게 그냥 지나갈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또 돈이 많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버티지 않을까 싶고, 또 임차인한테 그것을 전가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한번 이것은 7월, 9월 또 이제 종부세 11월까지 한번 보면은 하반기에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부동산 전문가가 절반 이상 내년 서울 아파트 값을 상승할 거라고 그러네. KDI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초에는 뭐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54%는 서울 집값 상승의 배팅, 뭐 바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얼마 뭐 돌아서진 것도 아닌 것 같네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큼,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를 거라고 했는데 9.13 대책 이후에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집값이 올라버린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측은 빗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보합이라고 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계속 규제를 때리니까. 근데 물량을 줄여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뭐 대책이란 대책은 네가 이게 정부도 시장 참여자죠. 정부가 그래프로 놓고 보면 큰 온 안에 기업이 있고 뭐 가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큰 시장이 있고 그 안에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가게가 있죠. 이 세 개. 그 다음에 또 애국이 있고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정부는 항상 좀 착각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시장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빅 가버먼트 시장 정부 주도자들의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도 뭐냐면은 어떤 A 정책을 펼치면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그 시장에서 또는 애국인들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죠.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A를 의도했지만 결과는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경제의 정책이라고 말해서 꼭 A가 A 방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A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시 이제 집값이 오를 걸로 지금 전망을 바꿔줘서 좀 하여튼 신기롭습니다. 네, 이제 떨어질 것 많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들도 시시각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 말 들으면 이 전문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전문가 말 들으면 저 전문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 한국감정의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변동률 34주 만에 반등 0.02% 상승했고요. 아파트값에 부활하는 움직임들을 보이자 KDI 전문가 설문도 상승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대회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39.6% 가장 많았고요. 적정하다 34%, 낮다 23.6% 응답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러면 상승률이 높다는 것이 한 40% 정도만이고, 뭐 하여튼 좀 높다게 되어지네요. 하여튼 높다나 적정하다가 뭐 많은 것 같고, 낮다는 응답률이 낮은 것 같고요. KDI는 이날 경제활동에서 한국경제신문에 대해서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되었으니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했다고 평가했고요. 경기 부진하다는 평가는 4개월째 이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입니다. 토지, 아파트, 상가, 원룸 등을 중점 거래하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로 매물도 홍보하고 있고요. 부동산 신문, 비평, 그 다음에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좀 드시면 구독 해주시고요. 지인들 분께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